이번 강의에서는 메시지 엔진 코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엔진 코드는 영어로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그래서 줄여서 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맥 하면은 또 이더넷에서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많이 쓰이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혼돈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인증에서 맥 얘기를 하게 되면은 거의 100% 메시지 인증 코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암호 해시 함수를 얘기할 때 메시지 무결성과 인증 문제를 보안의 과제를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메시지 무결성, 메시지 인티그리티는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변조, 메시지 내용이 중간에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하고 다르게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수신자가 받은 메시지는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하고 동일함을 증명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메시지 무결성은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거지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메시지 무결성이 아니에요. 많은 책들이 메시지 무결성은 메시지가 변경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메시지를 변경하는, 메시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죠. 그거는 뭐 캡처해가지고 그 의미를 알건 모르건 간에 변경시키려면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무결성은 만약에 어떤 이유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변경이 되었다면은 그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메시지 인증, 메시지 오센티케이션인데, 요거는 그 메시지 송신자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진짜 이 메시지가 A라는 사람이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메시지 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인증은 우리가 개체 인증 혹은 사용자 인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 Entity Authentication 요거하고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요거는 메시지 인증,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메시지 인증은 그 메시지를 보낸 송신자가 정말 의도됐던, 약속했던 송신자가 보낸 것인지를 증명하는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메시지 인증입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 무결성이나 메시지 인증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호화 알고리즘, 대칭키 암호화를 사용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건데, 대칭키 암호화는 메시지 인증은 제공하지만 메시지 무결성은 제공해주지 못해요. 이제 우리가 송신자가 이 메시지를 암호화를 시키죠. 암호화를 시켜 이 메시지를 암호화시켜서 보내는데, 그런데 이제 보내는 과정에서 이 메시지 내용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수신자는 이 바뀐 대로 이걸 복화시켜서 메시지를 해독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메시지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수신자가 이 과정에서는 하등 잘못된 게 없어요. 그냥 변경된 메시지대로 복화시켜서 그 메시지를 보게 되니까 이 중간에 메시지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칭키 암호화 경우에는 무결성을 제공해주지 못해요. 메시지가 변경됐다는 것을 단순히 대칭키 암호화시켜서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메시지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수신자 입장에서. 하지만 인증은 되죠. 인증은. 왜냐하면 암호화시킬 때 대칭키는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둘이만 갖고 있는 거니까 메시지가 이 키로 암호화가 됐다면 이거는 그 송신자가 보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공개 키로 암호화가 아니라 전자서명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메시지 무결성도 제공을 하고 인증도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공개키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어떻게 메시지 무결성과 인증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메시지 무결성과 인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인 메시지 인증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메시지에서부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암호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해시 값을 구할 때
그거를 흔히 메시지 다이제스트라는 말을 써요.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그대로 다이제스트, 이 메시지를 줄였다는 얘기죠. 압축시켰다는 얘기, 원래 메시지를 압축시켰다는 얘기로서 일반적인 의미가 되고, 그래서 메시지 다이제스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용어는 메시지 엔진 코드죠. 그러니까 이 다이제스트가 메시지 내용의 유일한 특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 메시지에 압축된 다이제스트를 메시지 엔진 코드라고 부르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구별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용어인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맥은, 아이디어는 이 메시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메시지의 특성을 살려서 메시지가 있으면은 메시지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함수를 써가지고 이 메시지를 압축하면서 이 메시지의 특성을 살리는 맥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낼 때 이 메시지에다가 이 맥을 같이 붙여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수신자는 이 메시지와 맥을 받았을 때 이 메시지에서부터, 이 받은 메시지에서부터 송신자가 사용한 동일한 함수를 써서 이 맥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면은 이 메시지에서부터 계산한 이 값은 송신자가 메시지하고 같이 보낸 이 맥하고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같지가 않다면은 이 메시지가 원래 송신자가 보낸 이 메시지하고 같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게 이 맥을 이용한 메시지 무결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맥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암호화 해시 함수를 쓰는 거죠. 요 메시지에서 맥을 계산할 때 바로 해시 함수를 쓰는 거예요. 이게 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와 함께 맥을 보내면은 송신자는 동일한 해시 함수를 써서 맥을 계산해서 자기가 계산한 맥과 송신자가 보낸 맥하고 같은지를 비교해서 이 메시지의 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이 계산할 때 물론 암호 알고리즘을 쓸 수도 있죠. 하지만 해시 함수를 이용할 경우에 이점은 암호 알고리즘보다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 과정은 메시지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 메시지 암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에 맥을 보낼 때 이 메시지 자체는 지금 이 과정은 이 메시지는 암호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이 맥을 어떻게 계산해서 보내느냐 하는 것만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메시지는 암호화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이 과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해시 함수를 써서 이 맥을 계산을 해서 이 메시지와 맥을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을 시키면은 수신자는 이 메시지와 맥을 받겠죠. 그러면은 이 메시지에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동일한 해시 함수를 가지고 맥을 구하고 또 받은 맥하고 이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서 메시지에 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방법은 메시지 무결성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 이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공격자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수정을 했다고 합시다.
어딘가를 고쳤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해시 함수라는 거는 이건 알려진 거거든요. 어떤 해시 알고리즘을 쓰느냐 하는 거는 알려진 거라고요. 그러면은 공격자도 이 해시 함수하고 동일한 해시 함수를 써가지고 요 새로 변경된 메시지에 대한 새로운 해시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요거를 이제 붙여서 보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신자는 받았을 때 이 메시지를 받고 동일한 해시 함수를 써서 계산했을 때 나온 값이 요거하고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수신자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가 바뀌었는지를 요 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맥을 이용을 해서 메시지가 변경된 거를 증명할 수가 있느냐. 이 비밀값을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송신자하고 수신자는 서로만이 알고 있는 비밀값을 공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맥을 계산할 때 메시지하고 요 비밀값을 같이 붙여서 해시를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 무결성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메시지가 변경된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키드 해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비밀값을 보통 맥키라는 말로 맥을 계산하는 데 쓰는 키다 해가지고 키라는 용어를 쓰는데 원래는 이 송신자와 수신자만이 공유하는 비밀값이죠. 어떤 특정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키는 아니죠. 우리가 키 하면은 암호화 키를 생각하게 되니까 오히려 혼돈을 일으키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키가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값이죠. 값인데 아무도 모르고 송신자와 수신자만 알고 있는 값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맥을 계산할 때 쓰는 특별한 값이라는 의미에서 맥키라고 쓰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키드 해시를 하는데 키 값을 같이 넣어서 맥을 계산한다 그래가지고 키드 해시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앨리스가 송신자고 바비 수신자예요. 둘이 이 K라고 하는 비밀값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는 메시지를 해시해서 맥을 계산할 때 요 메시지하고 요 비밀값을 같이 붙여서 해시해서 이 해시값 맥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하고 맥을 보내면은 답은 마찬가지로 요 메시지에서 요 맥 값을 자기가 구할 때 요 K 값을 같이 넣어서 붙여가지고 맥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구한 요 맥 값하고 여기서 받은 맥 값이 같은지 비교를 해서 같다면은 요 메시지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거죠. 앨리스가 보낼 때 사용했었던 요 메시지 값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이 맥이 두 개의 맥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서 이 메시지에 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맥을 계산하는데 그때 K라고 하는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비밀값 우리가 보통 맥키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붙여서 해시를 해서 맥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낼 때는 물론 요 비밀값은 보내면 안 되죠. 요거는 그냥 갖고만 있는 거여서 맥을 계산할 때, 해시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 보낼 때는 메시지하고 이렇게 계산한 맥 값을 붙여서 보내게 되죠. 그러면 수신자는 요거를 받아가지고 해시를 해서 요 맥을 계산하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요 K를 송신자하고 둘이 갖고 있는 요 K를 붙여서 해시해서 자기가 계산한 맥을 가지고 요거는 전송돼서 받은 거죠. 자기가 받은 맥하고 비교를 해서 같은지 안 같은지를 비교해서 만약에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면은 송신자가
맥을 계산할 때 썼었던 요 메시지하고 자기가 받은 요 메시지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같을 수가 없죠. 만약에 다르다면은 두 메시지의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까 같이 요 비밀값이 없이 맥을 계산할 때 공격자가 여기서 메시지를 탈취해서 뭐 변경을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 K 값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맥 값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맥을 계산할 수가 없죠. K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공격자가 K를 모르면은 메시지 내용을 변경을 하더라도 수신자를 속일 수 있는 그런 맥 값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메시지 무결성을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송신자를 인증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K 값은 송신자하고 수신자만이 갖고 있으니까 수신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해서 이 값이 같다면은 송신자가 이 동일한 K 값을 쓴 거죠. 근데 이 K 값은 송신자만 갖고 있으니까 이 송신자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 해시 계산만 사용을 했지 암호화 알고리즘은 전혀 사용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금 이 과정에서는 암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메시지의 변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메시지의 송신자가 누구인지를 인증하는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키드 해시는 일반적인 방법을 얘기를 한다면은 이 키드 해시의 구체적인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HMAC이에요. HMAC. 인터넷 RFC 2104 표준이에요. 인터넷 표준으로 제정이 돼가지고 IPsec이나 보안 프로토콜로 사용되는 SSL, SNMP라든지 라우팅에서 라우팅 정보의 그 무결성과 인증을 증명하는 데라든지 널리 사용이 되고 있죠. 실제 HMAC 프로토콜은 지금 설명한 것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여기 아이디어는 동일한데 메시지를 비밀값, 맥키죠. 요거하고 같이 요거의 의미는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concatenation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K하고 요 메시지를 붙여서 해시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 이중의 해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해시에서 나온 값을 또 한 번 키를 붙여가지고 비밀값을 붙여서 또 해시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 HMAC의 구체적인 그 절차는 약간 더 복잡한데, 그건 실제 마이너하게 살을 붙인 거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조금 전에 얘기한 키드 해시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HMAC, 자, HMAC에서 그러면 어떤 해시 함수를 사용하느냐? HMAC은 특정 해시 함수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시 함수는, 암호화 해시 함수는 어느 것이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MD5를 쓰죠. 근데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MD5는 암호화 해시 알고리즘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보안상 충분히 깨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MD5는 안전한 해시 알고리즘으로 이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왜 MD5를 주로 쓰느냐? 그거는 HMAC을 계산할 때 단순히 메시지를 가지고 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요 K라고 하는 비밀값, 요 MAC키죠. 요거를 같이 concatenate 해가지고 해시를 하기 때문에 실제 MD5로 해시해서 우리 앞에서 얘기한 콜리전 값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연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MD5 자체는 그렇지만은 요 KX 메시지하고 요 비밀값 요 MAC K하고 같이 concatenation 연결시켜서 해시를 할 경우에는 요 X 값을 찾는 것이 그러니까 메시지 콜리전이 발생하는 X 값을 찾는 것이 훨씬 복잡한 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HMAC에서는 해시 함수로 MD5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실제로.